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일요일 CJB 뉴스입니다.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학교에 색을 입히고 열린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은 디자인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된 청주 수곡중학교. 띄엄띄엄 켜진 형광등 불에 의지한 복도는 침침하고 네모난 교실 벽은 여느 학교처럼 어두운 무채색입니다. 이렇게 고정적인 이미지의 학교의 모습에서 벗어나자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복도에 쉼터를 만들고 짜투리 공간은 토론과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계단식 도서관에서는 마음껏 책을 읽고 밖에는 미끄럼틀이 있는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앞서 사업을 진행한 광주 등이 모델입니다. 도내 7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디자인 공모가 한창입니다. 건축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곧 도면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지나 이런 걸로 해주고 여기도 나뭇잎으로 꾸며주거나 이런 선풍기를 부채처럼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것처럼. 지금 현관이 좀 어둡고 좁고 되게 단조롭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좀 밝고 환하고 학생들이 좀 친구들 기다리면서 쉴 수도 있고. 공간 재구조화 작업과 함께 일선학교에선 벽에 다양한 색깔을 입히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무실 공간 아니면 다른 공간들하고 특별히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위축되고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좀 제약받는다는. 단조롭고 획일화된 학교에 학생들의 감성과 개성을 입히는 열린 공간화 프로젝트가 충북에서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자치단체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고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충주시가 재능 기부를 통한 기발한 아이디어 복지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기순 할머니는 사물이 2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들었습니다. 눈꺼풀이 늘어져 생기는 노인성 안검 하수증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주시 보건소가 무료로 실시하는 눈꺼풀 복원 수술을 받으면서 시야가 또렷해졌습니다. 가서 보면 이렇게 다 알아서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하니까 너무 좋아. 충주시는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눈꺼풀 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형과 안과 전문 공중보건의들의 재능 기부를 받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 복지인 셈입니다. 눈꺼풀 처짐으로 안구 질환이 잦은 노인들이 몰리면서 읍면동 추천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정도입니다. 주로 바깥쪽에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서 그쪽에 이제 피부가 짓무르고 아니면 속눈썹 같은 것들이 눈꺼풀을 자극을 하면서 각막에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충주시는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눈꺼풀 복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약 40명에게 무료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50명 분을 계획을 잡고서.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는 복지 예산. 기발한 아이디어로 예산 없는 노인 복지를 실천하는 충주시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충북 지역 개발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9,5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충북 지역 거점 육성 내용을 담은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 계획을 최종 승인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와 같은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과 미래 유망 산업 인프라 구축 등 모두 14건의 사업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간 연계 개발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확대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충북은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으로 일자리 확대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는 이번 평가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게 됩니다. 졌고
구겨진 차량 윗부분이 사고 당시 충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앞바퀴는 사라졌고 유리창은 모두 박살이 났습니다. 현장은 폭격을 맞은 듯 부서진 파편과 탑승자들의 물건이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앞에서 보신 이 두 사고는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단 2건의 사고로 모두 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시군별로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반영한 교통사고 심각도인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청주의 최종 합계 점수는 61.24점. 전국 30만 이상 시 29개 중에서 29위, 꼴찌를 기록하면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분야별로는 자전거와 이륜차, 도로환경 등이 가장 낮은 등급인 2등급을 받았고 사업용 자동차와 보행자는 불과 한 단계 높은 D등급에 그쳤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도로환경은 50점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교차로 사고가 가장 취약했습니다. 다시 말해 청주에 있는 교차로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거나 운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D등급을 받은 보행자의 경우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특히 많았는데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에도 선을 넘어서 정지하는 차량이 끊이질 않고 무단 횡단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무려 4,700여 건이었고 부상자 수도 7,000명을 넘었습니다. 도시 규모가 비슷한 전북 전주에 비해서도 발생 건수와 부상자가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557건으로 200여 건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교통안전지수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함께 도로교통 계획 단계부터 시민안전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도내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등이 조사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취업자 통계에 따르면 충북의 고등교육기관 평균 취업률은 64.4%로 전국 평균 66.2%보다 1.8%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과 경남, 부산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보은군과 보은군 농어촌버스 운송업체가 내년도 단일요금제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군은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4억여 원을 업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청주 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은 최근 청주시 의회에 손실보전금 등 보조금 삭감을 이유로 단일요금제와 무료환승제 파기를 경고했습니다. 국가보훈처와 전쟁기념관이 충북 출신인 의암 손병희 선생과 연재근 육군 상사를 각각 2019년 이달의 독립운동가와 호국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일제시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인 손병희 선생은 충북 출신으론 유일하게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증평 출신인 연재근 상사는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작전의 특공대 선봉에서 적 진지를 제압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운 호국 영웅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올해 마지막 휴일인 오늘도 충북 전역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면서 매우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도내 대부분 지역이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 최고 기온이 영상 1도에서 3도를 기록하는 등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청주 기상지청은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